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스보뱅TV의 변영기입니다. 오늘은 법인 컨설팅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화된 게 좀 많죠. 법인 관련돼서 간주배당, 특수관계인 관련된 지분이 80% 이상이 되면은 배당한 거로 간주를 해서 배당 소스를 갖다가 매년 내후년 이후부터 내야 된다는 내용부터 해서 가면 갈수록 좀 여러 가지 좀 제약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를 통해서 제가 좀 좋은 경험이 있었던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이 좀 어렵지만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부인, 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영업을 하시는 우리 영업자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바로 어떤 소기의 목적을 갖다 달성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별을 갖다 심는 마음, 농부의 마음으로 봄에 이삭을 갖다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듯이 법인 영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소소한 것부터 좀 챙겨주기 시작해서 관계 형성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 그 마음의 문을 갖다 법인 대표들이 지금 여는 경우를 저는 많이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관련된 부분도 한번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서 한번 도움이 좀 됐던 그런 이력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부인, 국세청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그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해서 우리 각각 우리가 많이 방문하는 중소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세무당국인 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시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안 돼서 세금을 갖다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법에 따르면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서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 개인 간의 거래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즉 업무상의 거래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세법이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특수관계자 간의 뭐 저가의 양도, 뭐 양수, 매입, 뭐 자금을 갖다 싸게 법인 자금을 갖다 대여해주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2007년 이후부터는 일반 자산뿐만 아니라 파산거래 상품 거래를 통한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부당행위, 국세청에서 부인하는 부당행위, 그리고 법인에서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갖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부인하는 내용에 대한 1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형 관련된 부분 16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쭉 한번 편하게 읽어 내려가시면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 출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 자산에 대한 부분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아니 법인에서요 현물 출자를 받는 경우가 되겠죠. 상식적으로는 기본적으로 1억이 시가다 그러면은 그거의 밑으로 5%, 위로 5% 정도까지를 적정 가액으로 봅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으면은 국세청에서는 부인을 갖다 하겠다.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 출자받거나 그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럴 이유가 없겠죠, 사실은. 법인이니까 이렇게 한다? 아니죠. 개인이 돈이 있는데 무수익 자산을 갖다 매입을 한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갖다 부담한다? 여러분이 국세청 직원이라면 이런 법인을 갖다가 그냥 가만히 놓고 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 입장에서는 좀 주지해서 잘 관리를 갖다 해야 된다. 세 번째,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 출자하는 경우, 법인 자산을 갖다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개인 재산이라 그러면 무상으로 이거 양도하거나 뭐 출자를 갖다 하겠습니까? 저가로 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이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좀 법인 대표들을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자들이라면 이런 부분 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네 번째, 누적된 2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면 우리 영업하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경우 또한
이것도 법인 입장에서는 유동부채가 좀 늘어난 부분이고 이게 뭐 가수금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좀 뭐 인정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 특수관계인 간 불공정 거래 비율로 합병 또는 분할하여 양도 손익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을 너무 좀 저가로 양도를 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법인의 손익을 갖다 감소시킨 경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 개인자산 같은 경우는 자식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또한 인정하지 않겠다. 여섯 번째,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마찬가지죠. 법인이 잉여금이 있는데 이 불량자산을 갖다가 차환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는 말이 안 되죠. 이 또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 개인 돈이었을 때랑 법인 돈이었을 때랑 사회 통념상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그런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일곱, 여덟 번째는 비슷합니다. 금전 자산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비율로 또 높은 비율로 대부받거나 임차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잘 읽어보시면요. 돈에 대한 내용이고 법인 자산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회 통념상 아니면 또 시가보다도 낮은 비율로 대부를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또 반대로 높은 비율로 대부받거나 임차하는 경우 또한 이게 사회 통념상 인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 또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아홉 번째,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이게 그 타인 간의 거래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다섯 번째랑 비슷한데 이거는 다섯 번째 특수관계인 간의 어떤 거래고요. 이거는 타인 간의 거래인데 이것도 사실은 국세청에서 다 모니터링 하고 있겠죠. 불공정한 비율로 회사를 갖다 합병하는 경우는 금액 자체가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금액 같은 경우 이 또한 의심을 하겠다 이거죠. 열 번째,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유상증자를 갖다 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뭐 대주주가 이걸 갖다가 인수를 갖다 포기하면서 자식한테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옳은 모습에 대한 모습이 아니고 향후에 이런 부분 때문에 부인이 돼서 심하게는 또 세무조사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1번째,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쵸. 이게 회사가 잘 나가는데 저가로 발행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고, 그걸 또 어떤 특수관계자인 뭐 자식이나 친인척이나 뭐 지분이 남이더라도 30% 이상이 넘어가는 그 주주는 또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이 부분도 인수하는 경우도 좀 인정하지 않겠다. 12번째,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11번째랑 좀 같은 내용이긴 하죠. 회사에 대한 그 가치는 주식으로 평가를 갖다 봤는데 회사가 직전 3년간의 손익이랑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주식을 갖다가 평가를 갖다 받게 되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저가로 매입을 하는 경우 당연히 인수를 갖다가 인정을 갖다 안 하게 되죠. 제가 아는 일산에 있는 유통회사인 악기 대리점이 있었는데 거기가 매출 100억을 해요.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시아버지 주주로 좀 갖고 계시다가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액면가로 며느리가 받았는데 그거를 또 연락이 와서 또 세금을 갖다 더 추징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본 경험도. 13번째, 높은 이자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자의 정기 예금을 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담보로 적용하는 경우. 그죠? 이게 사실은 속이려면 좀 교묘하게 속여야 되는데 이분 다 걸리게 이렇게 속이는 부분이죠. 이거 당연히 부인당하죠. 그리고 매출 채권의 지연 회수, 매입 채무의 조기 결제. 그렇죠. 매출 채권이라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산인데요. 그렇죠. 매출 채권이 또 많이 있으면 미처분 이익금으로도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회수를 하면서 매입 채무는 또 반대로 빨리 결제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별로 틀린데 그 제약도매상 같은 경우는 이 가지급금을 매입 채무로 또 숨겨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보겠다. 이게 좀 눈덩어리가 커지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고요.
15번째,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거 문제되죠. 문제도 되지만 또한 공평하게 준다 하더라도 정관상의 임원의 뭐 퇴직금이나 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 또한 부인당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16번째, 회사 내 그룹 내 광고 선전비를 일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특히 이 광고 선전비에 대해서 많이 특히 더 의심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소지가 크고 이게 지금 매출액 대비 어떤 업종별 그 쓰는 집 난이 있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거나 그러면 이 또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갖다 나오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16가지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 법인 대표들한테 좀 챙겨주다 보면요. 관계 형성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소식지나 우리가 어떤 뭐 소기의 목적이 있을 때만 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식지에 이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꼼꼼하게 좀 챙겨줬을 때 어느 시기에 가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대표들을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 영업이라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요. 그 또한 아무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GA 쪽에 전국을 갔다가 교육을 갔다 많이 다녀봤는데 법인 영업을 제대로 알고 있거나 제대로 하면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 특화된 몇 군데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에 뭐 핏불이나 그리고 뭐 밸류나 이런 회사, 또 리치가 최근에 중앙일보랑 지금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몇 군데 회사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갖다 받는 그분 이외에는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서비스를 드리는 게 영업자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